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이고요. 입춘입니다. 입춘답게 이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그동안 맹추위였는데 오늘 입춘다운 날씨고, 입춘에는 세상의 기운도 변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기운으로 가득할 겁니다. 네, 입춘, 이 봄의 관문에서 또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죠. 바로 K-팝 데모너터스,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이 K-팝 데모너터스의 OST가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광을 아는 건데요. 2026년 봄의 시작,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입춘 대길, 입춘을 맞은 수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닝픽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는 액상용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전처럼 금연구역에서 액상용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 적발 시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중증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전에 119 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중증 환자를 곧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그동안 다니던 한의원이 문을 닫으면 진료 기록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일반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것을 한방병원과 향후 치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폐업한 한의원의 진료 기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 계정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두 차례나 글을 올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잡겠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밤과 후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데요. 이 늘봄학교의 범위가 초등 3학년까지 확대돼 학생당 연 50만 원의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50여 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니까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와 소방청이 이송체계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북에서 먼저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 후에는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 뺑뺑이 돌지 않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행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나옵니다. 네. 그동안에는 119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일단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에 이송병원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계속 연락을 취하다 보면 결국은 뺑뺑이를 돌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복지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송병원을 찾게 됩니다. 응급도를 가장 위급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누고요. 1, 2단계는 상황실에서 이송병원을 찾아서 알려주고 골든타임을 넘길 우려가 있는 초응급의 경우에는 우선 수용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안정시킨 뒤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를 두고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어제 응급의사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성명 내용은 좀 저희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과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좀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좀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둘째로는 적절한 치료 대책 없이 환자를 응급실에 진입시키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의료기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법 리스크와도 일부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실에서 이송할 병원을 찾게 되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응급실이 비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자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일단 응급의사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응급의사회하고 지금 현재 대책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 연휴 직후에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시범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발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제발 이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픽은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SNS 글을 올리잖아요.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원칙대로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이나 이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안 보입니까? 이 대통령은 이 다음에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쓴 글에 구체적인 내용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 대통령이 자신만만한데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밝힌 근거를 조목조목 SNS에 밝혀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째로는 이전에는 부동산 투자가 거의 재산을 불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대체 수단이 있지 않느냐. 그쪽으로 이미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면 주식시장 쪽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국민의식조사에서 과거 압도적인 투자 수단이었던 부동산이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유리니까 가급적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라고 하는 선거 구호처럼 자신은 과거부터 선거 공약을 지켜왔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내란을 국민들이 극복했듯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좀 술렁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아직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월 9일 날 끝나는 건 맞는데 유예 기간을 3개월, 6개월씩 준다고 어제 또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약간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5만 8천여 건 가까이 나오면서 양도세 중과 부과를 예고한 지난달 23일과 비교해 2.9%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세 부담과 보유세 강화 등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일부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의 매물이 10%대로 늘었다면서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 정말 큰일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대책 이슈들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모닝픽 전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집 말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늘봄대사 확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새 학기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성격은 좀 다르다 그래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돌봄이 좀 더 필요하고 3학년은 아무래도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교육 중심의 방과 후 프로그램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차감되는 방식인데요. 프로그램 한 개당 월 평균 수강료가 5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 10개월 동안 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돌봄 학교 대상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관련 지원 확충이 더 필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강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나라 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확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알뜰살뜰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나누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핫한 연예계 소식 함께 나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연예계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올 봄처럼 산뜻하고 살랑살랑한 소식을 들고 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태풍 같은 소식을 들고 온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강력한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한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먼저 연예계 단신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앤 다운부터 시작하죠. 네, 2월 첫째 주 업앤다운. 이번에는요, 다운에만 두 가지 키워드가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50억 원대 원정 도박 의혹, 그리고 제2의 차은우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50억 원대 원정 도박 의혹부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50억 원대 원정 도박 의혹.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유명한 가수 출신 연예인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아직 이 사실관계가 입증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연예인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고요. 편의상 A씨라고 제가 칭해 보겠습니다. 지난 29일이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A씨가 이 소속된 기획사 사장이 지난해 6월에 회사 관계자랑 나눈 이 메신저 대화가 있어요. 이 메신저 대화에 사진 한 장, 엑셀 사진 한 장을 올렸다는 건데 이 엑셀 사진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A씨의 영문 이름 그리고 달러와 금액 요게 이제 그 엑셀 사진에 들어 있었고 또 대화 내용을 보면 저거 다 내가 갚았다. 그리고 저 뒤에 진 빚도 회사로 편지가 와서 또 내가 갚았다라고 이 소속사 회장이 또 다른 관계자에게 이렇게 본인이 빚을 갚았음을 그런 식으로 자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요 A씨의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니 엑셀표에 이름 있고 금액 있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원정 도박이랑 증거는 없지 않냐? 조금 더 설명 들어보시면요. 일단 요 금액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 엑셀 파일에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미화로 382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54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갚았다. 일단 금액부터 놀랍죠. 와. 그런데 요걸로는 아직도 좀 석연치 않은데 여기에 미국 라스베거스 이 카지노가 있는 호텔 이름 두 곳이 적혀 있었고 이런 카지노에서요 VIP 손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마커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마커론에 약자인 ML 번호가 써 있어서 그냥 54억이 아니라 이게 카지노가 빌려준 도박 자금이다. 이런 의혹,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54억을 대출을 받아서 원정 도박에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최초 보도에서 이 카지노 회장의 녹취록을, 그러니까 기획사 회장의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그 엑셀 파일은 A씨가 얼마나 한 것 같아 느낌상 적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액수가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인 건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에서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자 항공권을 전후해서 카지노 단기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 전후에서 A씨와 이 소속사 회장이 미국 LA와 라스베이거스를 다녀갔다라고 이 보도에서 전해서 원정 도박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입장도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업무차 방문한 적은 있지만 도박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증거로 제시됐다는 대출금 내역 역시 이건 도박이 아니라 무산된 음반 제작에 관련된 돈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원정 도박 의혹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있던 이 기획사 회장, 소속사 회장 역시 입장을 내놨어요. 아, 내가 갚은 돈 맞는데 나는 도박 빚인 줄 모르고 갚았다. 이 A씨가 공연 선급금 20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빼돌리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내가 그 공연 선급금 갚은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도박이라는 단어는 한 번 더 나왔죠. 경찰은 A씨의 이 원정 도박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혹이고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고 또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의 원정 도박 파문은 정말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 연예계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죠.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지금 제대로 복귀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보시면 1997년 일단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97년 당시에 9천만 원 상당을 도박으로 날렸던 개그맨 황기순 씨가 이제 이 어떤 보도에서 원정 도박 이 헤드라인이 달린 첫 번째 그 개그맨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유독 개그맨이 많은데 2009년에 또 마카오 원정 도박했던 개그맨 김준호 씨 있었고 2010년에도 원정 도박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대중의 분노를 산 거짓 해명, 저 댕결 걸렸어요 했던 또 신정한 씨가 있었고요. 또 근래에는 이 걸그룹 SES의 또 슈 씨가 이 원정 도박 의혹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의혹이 아니라 이게 결국 사건이 됐죠. 이러면서 이렇게 줄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 정도 큰 타격을 받는 걸 보면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앤다운 다음 키워드 정리해 주시죠. 네, 업앤다운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제2의 차은우인데요. 얼마 전 200억 원대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우 씨에 이어서 비슷한 탈세 의혹이 제기된 한 스타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억 원대 탈세 의혹, 사실관계를 떠나서 200억 원, 저희가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놀랐었는데요. 이번에도 미리 노래할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소식이죠? 네, 바로 배우 김선호 씨의 소식입니다. 멜로 장인으로 불리면서 다시 한번 이 대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지난 1일이었습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선호 씨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가족이 사내 이사 감사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서 탈세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김선호 씨가 2024년 별도의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서 대중예술문화기업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 법인 은행을 이용해서 부친과 모친에게 수백만 원, 어쩔 때는 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줬지만 이 월급이 다시 김선호 씨에게 매달 이체가 됐다라는 증언입니다. 현재까지는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선호 씨의 부모가 이 법인 소유 카드로 생활비까지 결제를 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법인 카드의 이 사적 유용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법인의 주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김선호 씨의 거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불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로 어제였죠. 김선호 씨의 이전 기획사에서 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상금을 가족 법인으로 받았다라는
또 다른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선호 씨의 경우에는 앞서 이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이 용역 계약으로 탈세 의혹이 휩싸인 차은우 씨, 아까 200억 얘기해 주셨지만 차은우 씨의 같은 소속사입니다. 또 이 세율이 낮은 가족법인을 이용해서 정산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신 제2의 차은우 이런 단어가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은우 씨에서 김선호 씨까지 연이어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어떻게 김선호 씨 측의 입장은 나온 겁니까? 입장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차은우 씨랑 같은 소속사입니다. 이제 차은우에 이어서 김선호 씨까지 탈세 의혹이 휩싸이자 소속사가 바로 입장 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절대 고의적인 탈세나 이 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다만 현재 소속사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어떤 소속사 맺은 계약이라든가 활동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없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24년 그 법인 설립했을 때 마치 지금 아무 별 활동 없다가 이제 뭐 소속사 생겨서 폐업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때 정말 소속사가 없었나요? 그때 정산 개인이 받았나요? 그 소속사로 받았나요? 김선호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속사는 굉장히 발빠른 반박을 내놓은 건데요. 그 이후에 논란은 좀 잠잠해졌을까요? 네, 그래서 연예계 덕후인 제가 발빠르게 또 반응을 한번 스캔을 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문제 제기도 없었는데 1인 기획사를 운영했다고 탈세 가능성 제기는 너무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폐업 절차 밟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밝혀라라는 의견들이 팽배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이 소속사 공식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가 다시 본인에게 이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것과 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조금 미진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개인 명의로 소속사와 계약을 한 상황이고 법적 그리고 세무적으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현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속사가 적극 개입해서 배우의 뭐 탈세를 유도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금은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이 소속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서서 차은우 씨 관련 문제가 또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때문에 대중이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소속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심판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대중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세무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혹은 이제 명확한 소명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해당 작품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막 끝난 이 OTT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하필 맞아요. 이때 터졌고 사실 이게 본인의 피해만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도 이제 해외 판권도 팔고 이제 막 열심히 막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졌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앞으로 출연할 작품들도 줄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기시감 있으시죠? 2021년에 이 연인과의 사생활 논란으로 해서 그때도 출연자 교체되거나 영화 이미 찍은 거 개봉 연기되거나 굉장히 좀 여러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터진 것이다 보니까 이번 상황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엔 김선호 씨 관련한 이 탈세 의혹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굴곡 많은 스타들의 일생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들의 인생 극장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주 허스키한 보이스, 거기에다가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가사로요. 아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거기다가 후벼파기도 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 그리고 이분의 노래를 많은 스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방탄소년단 BC는요. 힘이 들 때 정말 위로를 받는 곡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똑순이 배우 김민희 씨가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분이라고 했고요. 아, 이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남편 다음으로 좋아하는 남자라고 우리 강구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이 남편 다음으로 좋아하는 남자, 이런 건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장혜인 아나운서 혹시? 그런 표현은 사실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 얘기할 때 쓸 그런 표현 남편 제일 좋지만 네. 기가 막히게 좋아한다, 이런 네, 표현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의 정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남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남자, 바로 떠올리기만 해도 낭만이 흐르는 가수죠.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낭만가게 최백호 씨입니다.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최백호 씨,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백호 씨 하면 쓸쓸하지만 담담하고 울림 있는 그 네. 목소리,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되셨을까요? 이 최백호 씨의 죄송합니다. 이런 정서가 어린 시절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최백호 씨 부친께서는요, 당시 부산 영도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고 최원봉 씨예요. 어머나, 그런데 3남매의 막내로 최백호 씨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불과 5달 만에 이 국회의원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별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국회의원 집안, 이 친가에서 말하자면 애비 잡아먹은 자식.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엄마 가슴 무너지죠. 내가 진짜 시댁 도움 필요 없다. 혼자서 이 3남매를 키웠고, 그러니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백호 씨 기억 속에선요, 이 엄마는 맨날 돈을 꾸러 다니거나 옷 살 돈이 없어서, 옷 사줄 돈이 없어서 재봉틀도 옆집에서 빌려서 애들 옷 만들던 그 모습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없던 최백호 씨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놀기보다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흥얼흥얼 또 기타도 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최백호 나무라고 하는데 부산에 이 최백호 나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최백호 씨, 노래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최백호 씨는요, 어릴 적에는 마치 거의 저처럼 음치 수준의 놀이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백호 씨가 본격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어머니였습니다. 최백호 씨가 20살에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 큰 상실감에 빠진 최백호 씨가 곧장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마저도 결핵에 걸려서 1년 만에 제대를 해야 했대요. 강제로 제대까지 했겠다. 어머니도 사회에 나왔는데 안 계시겠다. 갈 곳이 없어지게 된 최백호 씨잖아요. 그런데 이때 통기타를 칠 줄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친구 매형이 개업한 이 라이브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 무대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이 서울의 이 대형 클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그렇게 최백호 씨가 서울로 이제 열심히 또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소문이 잘 나서 데뷔 음반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뷔 노래 역시요, 어머니를 향한 사모곡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이었는지 최백호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첫 노래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글로 써놨던 건데,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고 써놨던 건데,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어머님의 마지막 그 가실 때 그걸 붙잡지 못했던 그 불효, 그게 너무너무 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어쩌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를 도와주신. 아들이 저 어떻게 견디낼까 하고 걱정했던 마음이 그 글을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셨고, 가수로 또 나왔었던 그 삶
내 삶을 형편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꿔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최백호 씨를 가수의 길로 이끈 거네요. 그러면 데뷔 이후에 어떻게 인기는 좀 있었을까요? 어땠나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 1976년도에 나온 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정말 독보적 음색과 감성이지만 나오자마자 흥행은 아니었고 근데 요게 딱 가을에 들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최백호 씨 음색 자체가 가을이잖아요. 그쵸. 요게 가을로 접어들면서 막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인 가수 앨범이 만장 팔리면 대박이다 이랬는데 이거 막 품절되고 추가 제작해서 8만 장까지 팔렸다고 그래요. 이후에도 이병전야, 영일만 친구 막 노래가 다 잘 돼서 신인상, 7대 가수상 막 휩쓸고 인기가 오면 뭐가 따라오죠? 돈이. 세상에 이때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현금 1억 원을 정산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려서 부모님 잃고 20살에 어머니 가시고 이거 뭐 어떻게 은행에 저축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숙집 이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깔아놓고 조금씩 해서 쓰셨다고 하네요. 야, 제가 또 연예계 덕후로서 그 최백호 씨의 과거를 또 한번 뒷조사를 살짝 해봤는데요. 신인 시절 20대 최백호 씨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그때도 지금처럼 아주 쓸쓸한 분위기, 묻어나는 그냥 분위기 미남이었다고 하거든요. 자, 화면을 함께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야, 보세요. 분위기 미남의 조건이죠. 이 우수에 찬 눈빛. 굉장히 촉촉해요. 거기에다가 최백호 씨가요, 그 마라톤 선수 출신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몸매에 소유까지, 반전 매력까지 지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희 또래는 아쉬운 밤 흐뭇한 밤 이 군대 갈 때 다 모여서 이병전 그런 건데 이런 최백호 씨가 세상을 또 깜짝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80년대 이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자옥과 가수 최백호가 결혼한다. 지방 공연 무대에서 알게 돼 8개월 남짓 사귀어온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9월쯤으로 잡고 있다라는 이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톱스타 김자옥 씨와 깜짝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최백호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당시 공연 중에 만난 김자옥 씨와 만나게 됐는데 이때 김자옥 씨가 본인의 하숙집에 전화를 걸면서 인연이 또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1년도 안 돼 초고속으로 결혼 발표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과 동시에 당시 김자옥 씨는 TV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활동을 멈추게 됐었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부부로서의 결말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대외적 사유가 이제 성격 차이입니다. 네, 최백호 씨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두 사람 다 외로울 때 만나서 급 타오르고 급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거 아니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백호 씨가 일단 먼저 이 지역에 지방 전국 공연 다니면서 집에 잘 들어가질 않았고요. 당시 이 탤런트들, 연예인들, 배우들 여자의 경우 결혼하면 은퇴했거든요. 근데 김자옥 씨가 1년 반 만에 은퇴 번복하고 드라마 복귀하고 한 사람은 노래하고 한 사람은 연기하고 이렇게 각자 생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파경을 맞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이혼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최백호 씨 지인의 이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요. 당시에 10살 차이였다고 해요. 지금도 10살이라고 하면 큰데 당시에는 정말 큰 나이 그쵸. 차이였던 거죠.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백호 씨와 이 만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내의 집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느냐면요.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우리 딸 계속 만나면 내가 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협박까지 들었지만 너무 사랑했었던 겁니다. 이 장인어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협박한 이유, 그러니까 반대를 한 이유, 정말 예상 외의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백호 씨 노래를 싫어했나? 그 목소리가 오히려 너무 아니면 뭐 너무 쓸쓸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네. 출시감을 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일단 최백호 씨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죠? 우리가 앞서? 영남이죠. 그렇죠. 그쵸, 부산? 부산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고향이요 전라도였다고 호남, 해요. 영호남. 네. 사실 지금은 지역
이 감정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정말 크게 반대를 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최백호 씨의 이 결혼할 때까지도 현장에 없었던 장인어른이 딸이 태어나자, 손녀가 태어나자 어느 날 최백호 씨한테 딱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술 담궈놨으니까 애기 한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더래요. 이때부터 최백호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재혼 후에도 최백호 씨는 가수로서 승승장구했죠?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네네. 안타깝게도 최백호 씨는요, 80년대 후 중반부터 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신인 시절에 이 히트곡을 연달아 냈지만 이후부터는 또 히트곡이 없었어요. 이렇다는 곡이 없다 보니까 불러주는 일단 무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팬들도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단돈 100원도 없는 이런 생활고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1989년도에 최백호 씨가 엄청난 결심을 하게 돼요. 바로 아내의 가족들이 있는 미국 LA로 건너가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최백호 씨가 아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한인방송 DJ를 하면서 이 생활을 이어나갔다라고 추억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활동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죠. 뭐 미국 DJ 생활 불과 2, 3년 만에 199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바로 반응 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리 카페 여기 이제 전전하면서 손님들이 던지는 수박 껍질 막 이런 거에 땅콩 맞아가면서 노래를 하다가 그래도 또 너무나 다행히 2년 만에 1994년에 그 노래가 터지고 맙니다. 무슨 노래인지 짐작되시죠? 들어보시죠.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밖에서 제가 일하고 있던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가수로서의 문제점이 뭐였구나 하는 걸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점은 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처럼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40대의 노래를 부르자. 40대에 만들 수 있는 노래. 40대 중반에 낭만에 대하여는.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으면 당신이 이제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1994년에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저 이제 방송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는 이 노래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노래 가슴으로 들어. 맞아요. 이거는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그냥 와요. 이 노래는.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가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도 지금쯤 누군가의 아내가 돼 있겠구나.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이런 막 가사가 줄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 낭만이다. 내 첫사랑 막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낭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아내도 처음에는 어머 이렇게 질투를 했지만 노래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이제는 다 이해하신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다고요? 너무 의외죠. 이 노래가요, 이 단긴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하루에 평균 한 장도 팔리지 않는 그런 앨범의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백호 씨에게 당시 은인이 딱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드라마 대작가로 불리고 있는 김수현 작가인데요. 당시 이 앨범이 나오고 1년 뒤에 목욕탕집 남자들 이 드라마 아시죠? 이 화제작에서 장용 씨가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김수현 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낭만에 대하여를 듣고 이거 대본에 장용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그 장면이 탄생했다고 하거든요. 이 노래를 결국 이 연말에만 낭만에 대하여가 이 실린 앨범이 연말에만 30만 장이 팔리게 됩니다. 최백호 씨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백호 씨는 이 노래에 대해서 하늘이 준 노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최백호 씨의 목소리와 노래에 그의 삶의 굴곡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최백호 씨가 어느새 70이 훌쩍 넘은 이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훨씬 더 좋은 소재의 노래를 또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의 다음 신곡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나온 삶과 함께 이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위로를 주는 이 낭만 가게 최백호 씨,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 낭만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노래의 맛을 아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네. 최백호 씨의 노래는 우리 또래들한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으로 듣는 노래면서 또 술을 불러. 이병전야 낭만에 대하여. 예. 아, 친구들 생각나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절기 입춘입니다.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음력상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답게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날이 온화해졌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날이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만 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건조함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오늘 한낮 기온도 높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7도, 강릉과 전주가 10도, 광주가 11도, 부산이 12도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지만요.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또 호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에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입춘 절식을 먹는데요. 무싹과 미나리싹, 달래 등 봄나물로 오늘 식탁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또 추워진다고는 하지만 오늘이 입춘 아닙니까?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오늘은 낮 동안에 가볍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